다음으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갈근탕증입니다. 갈근탕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갈근탕은 과립 한약도 있고요. 그리고 갈근탕, 네, 감기약처럼 병에 담겨 있는 것도 있잖아요. 광동탕 이런 것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 먼저 주증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증을 보겠습니다. 필수 목표, 무한, 땀이 안 나. 대청룡탕증처럼. 그런데 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우는 계제가 갈근탕증입니다. 무한, 갈근탕증. 유한, 계제가 갈근탕증. 항배부 긴장. 그러니까 목덜미가 빡하네. 두한강통이 있고 맥부긴이 있고 객증으로는 두통, 오한, 발열. 발열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드름이나 이런 때.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홍역에만 한정합니다. 코막힘, 그리고 하리. 홍역에 특히 어린이, 유아의 경우 홍역을 앓으면서 쉴 새 없이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1방이 뭐냐? 갈근탕이에요. 특히 유아들 홍역으로 설사를 쉴 새 없이 할 때 약국의 약사 또는 한의사와 상의해서 갈근탕 과립을 복용시킨다. 꼭 상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다가 먹이지 마시고, 네, 약사와 상의하세요. 전문의약품 아니고 약사의 고유 권한으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항배부 긴장이 없을 때도 쓸 수 있다. 천회,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증일 때도 쓸 수 있고, 신동통 여기저기가 아파. 그럴 때 갈근탕을 복용하는데, 약학박사 고 조필용 선생의 해설. 처방은 계지탕의 계지 작약을 감량하고 갈근과 마황을 가한 것이다. 마황을 함유한 약방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실증, 무한의 약방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처방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과립 한약은 괜찮아요. 땀이 안 나도 쓸 수 있고 땀이 나도 쓸 수 있어요. 땀이 나는 경우에는 양량을 약간 줄이면 돼요. 일본에서는 감기하면 갈근탕 하는 식으로 흔히 쓰는 감기약이다. 독감에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중 약국에서 제공되는 드링크류의 한방 감기약, 광동탕, 솔감탕은 요새 안 나오지, 등등의 한방 감기약 대부분이 갈근탕이다. 마왕탕은 매우 준쾌한 약성을 지녔기 때문에 대증요법 적용이 어려운 약재이나 실제로 갈근탕을 써보면 감기, 독감, 폐렴, 뇌막염 등 급성 열성병의 초기 증상에도 처방증이 많다. 그러니까 홍역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뇌막염이란 말이에요. 뇌막염은 크게 두 가지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나는 사망, 하나는 인지능력 상실, 평생 후유증으로. 그런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근탕을 써보면 감기, 독감, 폐렴, 뇌막염 등 급성 열성병의 초기 증상에도 처방증이 많다. 갈근탕이 바이러스, 세균 등의 감염증에 비교적 직효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발안에 의한 체온 강화와 발안에 의한 체액 노폐물 배출 외에도 면역력 증강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정됩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갈근탕을 투여한 결과 간 및 비장에 있어서 마크로파지의 활성이 강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주 예리한 그 의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더 쓰면 안 되겠네 이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면역력 증강 하는데요. 어떠한 건강식품을 먹고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저쩌고 하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암 퇴치 요법으로 면역요법제, 면역 증강제 이런 건강식품.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들을 매개 삼아서 전이 되기도 해요. 면역 시스템 중에 림파틱 시스템 있잖아요. 임파선의 임파철과 철을 무사 통과하면서 전이,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매개 삼아서 전이 되기도 하고, 홍역 바이러스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이 그림, 지난번에는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미즐리스 바이러스 인펙션 사이클, 그러니까 여기 홍역 바이러스가 우리 몸 여러 장기에 침투하는 경로가 나오는데요. 호흡기로 감염이 됐어요. 폐에 들어갔습니다. 폐포를 감염시켰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여기 로컬 림프 노드, 림프절을 감염시켜. 그래서 그곳에서 숙주 삼아서 증식을 해. 그리고 이놈들이 어디로 가요? T세포, B세포를 또 숙주로 삼아 감염시켜. 그리고 혈관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비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로컬 림프 노드, 림프절, 그리고 B세포, T세포,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인 비장으로 가서 비장을 또 숙주 삼아요. 그리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림파틱 티슈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질문. 물론 저한테 지금 직접 질문이 온 건 아니에요. 제가 가상으로 질문 받은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면역력 증강 그 자체로 만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암침이 왜 중요하냐면, 사암침은 면역력 증강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사암침에는 면역력 조절이다. 여기 로컬 면역 세포들로 바이러스가 퍼질 때 그 면역 세포에서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 면역력이 아주 충실한 상태이면, 그러면 숙주 삼으려고 들어왔는데 잡아먹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바이러스를 대항하도록 설계된 면역세포를 오히려 숙주 삼는다면 면역력 증강 이런 단순한 요법 가지고는 안 돼요. 면역력 조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세포 독성 T세포는 암세포와 암세포에 의해 침범당한 조직, 망가진 조직, 그것을 분해해서 정상세포로 회복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할 만큼. 근데 그 세포도 세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고갈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충분히 네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이제 너는 사라져줘야 되겠어.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폭. 죽어야 돼. 그래서 항상 싱싱한 놈만 바이러스나 암세포에 대항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놈이 여기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숙주로 변질됐어. 그러면 이놈은 더 이상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단지 증강시켜준다가 아니라 면역 조절작용 중에는 너 미안하지만 홍역 바이러스에 점령당했으니까 너 죽어줘야 되겠어. 원래는 내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놈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자폭이 되도록 자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새끼가 자살을 안 하네. 그러면 그 놈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안 됐지만 죽어줘야 되겠어 하고 살해하는 스나이퍼 면역세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나이퍼 면역세포가 활성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스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근탕을 쓰면 마크로파지의 활성이 강화된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확보하게 해준다. 그런데 갈근탕을 쓰고 사암침을 쓰면 어떠한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냐면, 제 할 일을 다해서 이제 죽어줘야 되겠어. 그러한 세포가 안 죽어? 그러면 스나이퍼 세포가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절력까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라고요. 특히 사암침이 그래요. 특히 사암침이 그렇다. 그것을 누가 확인했냐면 삼두인이 확인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 앞에 삼굴이 있잖아요. 이 삼굴에서 십수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병이 림프암이었구나. 그런데요, 림프암은 전신에 500개에서 700개에 달하는 림프절 이곳저곳에 무차별로 침범당하는 거예요. 암세포로. 림프절은 암세포를 살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전면당했어요. 암세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면역세포는 스나이퍼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 조절력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성 유지를 위한 면역 조절력이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암을 극복할 수도 있고 홍역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공부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서 아토피야. 누가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토피는요, 자가 면역증으로 의해서도 생겨요. 아토피 발병 환자 100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적어도 700명은 자가 면역증에 의한 아토피예요. 즉 면역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해서 생긴 아토피예요. 300명이 면역력이 약해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700명은 자가 면역증이에요. 류마티성 관절염, 면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자가 면역증에 의해서 생긴 류마티성 관절염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면역력이 약해서 발병한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표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아니,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몸을 맡깁니까? 그 사람이 다단계 판매인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무식한 얘기인데. 면역력 조절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방법은 사암침 외에는 없습니다. 사암침 외에는 없어요. 방약이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 치료는 사암침이에요. 왜냐하면 사암침은 시스템적 요법이기 때문에. 사암침은 시스템적 요법이다. 생각해 보세요. 방광장격? 네. 상냥,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금혈이고요. 지음,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금혈이에요. 그리고 위중혈은 자경의 토혈이고요. 족삼리혈은 위토경의 토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의 경맥을 터치하는 시스템적 요법이 사암침입니다. 그래서 사암침으로는 면역 조절이 가능하다. 상기시켜드리면서 따라서 일본에서는 항생제 사용 시에도 일본에는 본제를 비롯하여 신미패독산, 황현해독탕, 배농산급탕 등을 병용하므로 항생제로 세균의 증강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고 한약방으로는 인체의 면역 능력을 부활시켜 더 빠른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랬습니다. 항생제, 홍역의 항생제 필수적으로 씁니다.
일본에서는 양의사가 캄포 메디신 전공했으면 양의사도 한약 화립 쓸 수 있거든요. 항생제 투약하면서 여기 갈근탕, 신미패독산, 황현해독탕, 배농산급탕 등등 과립 한약을 병용 처방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서희 치료 중단하고 내 치료만 받아 라고 말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마세요. 홍역에 관한 한, 물론 다른 여러 질병들도 그러하지만 만용을 부리지 마세요. 서희는 서희 말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경선생 사후에 만약에 중경선생이 다시 태어나신다면 이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방연구가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기릭동동 선생의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갈근탕은 항배가 뻣뻣하고 땀이 없으며 오한하는 사람을 다스리며 이양 즉 태양 양명병이 합병해서 설사하는 사람과 풍병으로 땀이 없고 소변이 적으며 기가 흉으로 상충하고 입을 꼭 다물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지실을 겸해서 쓰고 또 두 창으로 열이 나서 반점이 보일 때 차방을 쓰는데 지실을 겸용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현들 믿으세요. 성현들을. 기릭동동 옹께서는 갈근탕은 천연두로 반점이 첨일하게 날 때도 쓰면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개마 각반탕도 잘 듣지만 여기 갈근탕은 홍역의 제1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증요법으로 쓸 수 있는 처방. 갈근탕을 쓰면 열도 내리고 설사도 멎고 그리고 반진도 가라앉는다. 총계정 의사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피부로 병독을 온산할 때는 계지가 좋으며 계지가 아니면 사지의 병독을 해결시킬 것이 없다. 계지를 온보약이라 하여 사지가 영령하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고서를 읽어보지 못한 잘못이며 해기 발표코자 하면 갈근탕이 가장 좋다.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우리나라의 체질,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4개 혹은 8개의 체질로 사람을 일단 확 그냥 규정을 짓고 딱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하면서 이 사람은 계지를 쓰면 안 돼. 왜 계지는 따뜻한 약이야.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계지를 쓰면 되겠어? 지금 열이 나고 있는데 소시호탕 쓰면 되겠어? 소시호탕에 인삼 들어가니까. 지금 독감으로 열이 나고 있는데 시오계지탕을 쓰면 되겠어? 인삼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인삼 쓰면 안 되는 체질이야. 제가 얘기하면 짜증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피부로 병독을 온산할 때는 계지가 좋으며 계지가 아니면 사지의 병독을 해결시킬 것이 없다. 시체 사람들이 계지를 온보약이라 하여 사지가 영령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했으나 그것은 고서를 읽어보지 못한 잘못이며 피부 병독이 생겼을 때는 갈근탕, 계지가 포함된 갈근탕이 가장 좋다. 총계정 의사소원이라는 책은 일본의 명의 원현여찬 이분이 쓴 상한론 주석서인데요. 천연두를 다스릴 때 정한 법이 없으나 독이 막히면 기가 표에 도달하기 어려워 까맣게 타들어가므로 이때에는 황현해독탕, 사망사심탕을 먼저 써서 속에 막힌 것을 통해주면 두 창이 곧 밖으로 나와 좋아지므로 이후에는 계속 갈근탕의 지시를 가하여 쓰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천연두에도 쓰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두보다는 좀 마일드한 병인 홍역, 네,
갈근탕이 좋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유치방광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갈근탕은 마진이 처음 발생할 때, 즉 홍역이 처음 발생할 때 오한과 열이 나고 두항이 뻣뻣하고 아프며 땀이 없고 맥이 부삭하거나 건구역질 그리고 쉴 새 없이 설사를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열이 매우 높아 인후를 자극하고 크루병, 심흉이 범민하면 황연해독탕을 겸해서 쓴다. 또 영리를 처음 앓을 때 이질, 열이 나고 오한하면 맥이 삭한 사람은 먼저 본방을 쓰되 복용 후 이불을 덮고 땀을 낸다. 갈근탕 초제로, 그러니까 약을 달여서 만든 갈근탕은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립 한약은 좀 마일드해요. 그리고 달인 약이라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나온 병에 담긴 갈근탕 역시 마일드합니다. 직접 본초를 달인 것보다, 그러니까 양량을, 땀이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량을 조금 줄이면 돼요. 네, 갈근탕 홍역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유치방광의의 해설을 보면 또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유행성 이하선염과 결막염으로 충혈이 매우 심하고 아프며 항배가 뻣뻣하고 당기며 열이 나서 오한하며 맥이 부삭하면 그럴 땐 도라지, 길경을 가하고 대황을 가하고 석고를 추가해서 쓴다. 이건 한방 전문의들이나 참조하는 거예요. 본체를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냥 갈근탕입니다. 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열이 나서 오한하며 맥이 부삭하면 길경, 대황, 석고를 증상과 맥상에 따라 택해서 가하거나 사심탕, 즉 사망사심탕 또는 대시호탕을 겸해서 쓴다. 여기 홍역의 증상, 목구멍이 아파, 중이염도 생길 수 있어, 발열, 결막염, 발진, 상기도 감염증, 갈근탕이 대안이다. 상한론 금속, 네, 유견의 선생의 해설. 마진, 성홍열, 두창 등은 병독이 피부로 배설되어 땀과 같이 나오므로 갈근탕이 필용방이다 하면서 역시 갈근탕 복용 후 땀을 내라 했습니다. 이거 성홍열이에요. 성홍열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베타 용혈성 연쇄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증상은 여기 홍역과 비슷해. 단지 원인균이 달라. 홍역은 바이러스고 여기는 박테리아고. 어쨌든 성홍열에도 쓰고 마진, 홍역에도 쓰고 두창, 천연두에도 쓴다. 어떨 때? 발진이 심할 때, 열이 심할 때. 자, 결론입니다. 결론. 갈근탕, 과립 혹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감기약 병에 담긴 거, 그걸 유아들에게 조금씩 적용하면서 홍역, 갈근탕 쓰면 크게 몸에 그 부작용도 없고요, 잘 나아요. 그러면 사암침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암침은 일단 뇌에 데미지 입는 거, 그걸 먼저 예방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방광 정격을 놓으면, 그러면 브레인 데미지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대장 정격을 놓아서 발진을 제거하고 면역 조절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면역력 증강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면역력 조절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방광정격과 대장정격. 땀기가 없으면 갈근탕, 땀기가 있으면 개지가 갈근탕을 복용시키는데, 여기 땀기가 있어도 갈근탕 양을 3분의 2로 또는 반으로 줄이면 돼요. 유아 홍역 시 설사가 심하면 갈근탕이 필수방입니다. 필수방. 열도 내리고 설사도 멎어요.
믿으세요. 성현들을. 기릭동동을 믿으시고, 조필흥 선생을 믿으시고, 이승길 선생을 믿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경 사부님을 믿으세요. 사암침 사부님을 믿고, 저를 믿고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부님을 믿고 쓰십시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홍역 특집 강론 모두 마치고, 홍역 특집 강론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